이름을 들으면 기억하시겠습니까? 광노현. 2010년까지 서울 교육감을 지냈던 분이시죠. 이명박 정부 때 검찰의 탄압을 받고 교육감직을 잃었고 그 당시에 선거 비용 보전을 받았던 36억 원의 그 선거 공영 지원 비용을 개인이 다 이렇게 갚아야 하는 상황까지 갔던 분이죠. 광노현 교육감 기억하시는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10월 16일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 교육감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 때문에 교육감직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입니다. 자, 급히 치러야 하는 선거, 그리고 10월 16일이 보궐선거인데 이번 선거가 어떤 성격이냐? 바로 정권심판선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진보진영에서 8명의 후보가 지금 출마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 협상도 진행 중이고요. 조만간에 후보가 한 사람이 결정이 된다면 진보 단일 후보로 보수 진영의 후보와 경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선거 기간은 40여일 정도 됩니다. 오늘 특집 인터뷰에서는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오늘 오전 10시에 교육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저희들이 모시고 직접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급히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그것보다 어제 밤잠을 거의 못 주무셨다고요. 1시간 반 정도밖에. 네. 뭐 특별하게 걱정이나 고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실 그런 시간은 지났고요. 네. 이미 결심을 굳혔기 때문에 그런 시간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아마 제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예. 그래야지만 이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네. 놓을 수 있고 민심을 모아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미 결심하셨고 오늘 기자회견은 이제 오전에 하셨는데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광노현 교육감 하면 많이 본 분 같고 그래 기억은 나는데 저분이 왜 교육감 하시다가 그만뒀지?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 교육감직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다들 기억 못 하시죠? 뭐 13년이나 지났고요. 제가 복권된 지도 4년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전혀 양심에 거리낄 게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파렴치한 행위나 동기나 목적 없이 사람을 도운 것을 가지고 이른바 사후매수죄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네. 저는 MB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MB 국정원, 정치국정원이죠. 이 정치국정원의 심리전 공작 피해자입니다. 네. 이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제 사건이 나자마자. 그래서 저는 MB 정권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했던 서울의 진보교육감 죽이기 공작 피해자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탄압의 결과는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혹독했습니다. 직을 잃고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선거비용 반환 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제 성의를 다했습니다만 아직도 좀 남아서 그래서 계속 갚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그 당시에 이명박 정권에서 광노현 교육감을 이제 직을 잃도록 했던 그 범죄 혐의는 어떤 거였습니까? 네, 그거 얘기하려면 길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사후매수죄라고 네. 제가 적용받은 거는요. 처음에 수사 단계에서는 후보 매수죄였어요. 네. 그러다가 저를 조사해 보니까 전혀 아니거든. 그래서 그러면 사후 매수죄만 걸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검찰이 대검 공안부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저를 조사한 주임 검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감님, 저는 이 사안에서 검찰 수사관이지 검사가 아닙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단쳤어요. 아니, 당신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당신을 꾸짖고 야단칠 때 지금 학교 대 선배시고 아직은 현직이 붙어 있어서 예우를 해드리는 건데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어떡하겠냐고 착상을 꽝 치고 분노를 터뜨리고 그래야
당신이 정상인 거다. 네. 당신은 내가 죄가 없는 걸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나는 수사관일 뿐이지 검사가 아니라고 회피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검사를 국민들이 왜 예우해 주느냐. 이런 사건에서 정의를 제대로 세우라고 유무죄를 제대로 가려서 기소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제가 호통을 쳤습니다. 그 자, 당시에.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그 당시에 이제 후보 단일화가 됐는데 그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당연히 광년 후보를 지지하고 단일 후보가 됐고 그래서 선거가 치러지고 당선이 됐는데 검찰에서 나중에 수사한 거는 그 사람 단일한 거 알고 보니까 사전에 매수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야 사후에 뭔가 해주려고 하고 단일화를 시킨 것이니 그것도 죄가 된다고 해서 이제 이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렇죠. 다 기억하시네요. 설마 했는데 정말 1심에서 항소심에서 대법원까지 가면서 이것이 뒤집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전형적인 정권의 검찰의 탄압이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계시고. 네. 저는 분명한 건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후 매수죄라는 건 뭐냐면요. 선거가 끝나고 나서 사전에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책임질 수 없는 책임질 수 없는 행위, 사전에 약속하지도 않은 돈을 후보였던 사람한테 줬다는 거예요. 네. 선거 끝나고 나서 선거 전에 선거를 앞두고 후보한테 주는 게 아니고 네. 선거 끝나고 나서 사전에 어떤 약속도 없었는데 후보한테 금품을 지원한 것을 딱한 사정과 여러 가지가 섞였겠죠. 그런 것을 놓고 사후 매수로 몰고 간 거예요. 근데 사후 매수라는 거 뭐 그렇게 되면 동그란 네모, 논리 모순이고 어불성설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부모가 학교 한 학년을 맡았잖아요. 근데 너무 선생님이 고마워요. 그래서 학년이 바뀌고 나서 그 선생님한테 선물 드렸어요. 이걸 사후 매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이 죄목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선거사법사상 70년 동안 저 하나입니다. 심지어 뭐 전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일본밖에 없고요. 일본에서도 70년 전에 한 명 처벌받고는 없는 겁니다. 사문화된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완전히 사문화돼 있었어요. 이 법을 저한테 억지로 적용시켜서 제가 그렇게 할 때부터 그러니까 저를 수보 매수가 아니라는 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매수죄로 걸고 그걸 더군다나 이거는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3표나 위헌이 나왔거든요. 그랬으면 이거 사실 국회에서 말이에요. 이런 위헌적 독소를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입법을 해야 맞는 건데 그런 것도 하지 않은 채로 여태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도대체 제 양심의 법정에서 정말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저는 그냥 탄압이었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